예, 수학과 강사 한승우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미적분 2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쭉 해석해보면 읽는 데만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문제 해석하는 데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앉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사고하고 탐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3 문제고요. 미적분 2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밑에 등급 학생들한테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이게 보통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들, 요 형태의 유형의 문제들을 보면 그 30번 문제죠. 미적분 2 이제 고3 수학, 고3 모의고사에서 30번 문제들 또는 21번인데 21번 이거보다 조금 좀 해석이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고 좀 해석이 오래된 건 30번 문제 형태들이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문제들의 핵심이 뭐냐면 적분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적분을 해석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그냥 써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들을 다 좀 애들이 이제 아는가 모르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위에서부터 이제 문제 해석을 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저기서 얘기하는 게 이계도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이계도함수 존재한다. 그러니까 도함수가 존재한다.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문제부터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분 가능. 그래서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고 넘어갈 것 같은데 좀 3등급 밑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번씩은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계도함수. 이게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로 보다 김강 선생님 미분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로 어떤 성질이 존재해야 되죠? 예, 연속해야 됩니다. 연속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다는 걸 이 자체가 좀 설명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부드럽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미분이 불가능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연속인데 이제 미분 불가능점이 꺾인 점들 또는 뭐 y는 이제 세제곱근 x도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긴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부드럽긴 해도 이렇게 딱 서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꺾인 점도 없고 이렇게 미분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없는 경우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팀장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예,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니까 1대1 함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라는 얘기고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고, 자, 1대1 대응을 미분하고 같이 연관시켜 생각을 해버리면 요런 점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요런 점들. 그러니까 극점이 존재하지 않고 쭉 부드럽게 이제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증가하게 되는 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이 경우에는 이제 점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증가하는 형태여가지고 F'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이제 해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포인트를 보면 fx는 x라는 요 표현 있죠. 역함수가 주고 fx는 x다. 요런 걸 보면은 장지 선생님 어떤 거 생각이 드십니까? fx는 x다. 요 표현을 보면 어떤 역함수와 교점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 점들에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은 0, 2, 4, 5, 6, 8, 10에서 fx랑 이제 gx가 만나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x 위에서 만나죠. 그래서 쭉 해서 형태가 이제 역함수 존재하면서 저 점에서 만나면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f'x가 1이다. 요거 해석해야 되는데. 자, f'x가 1이다. 요 표현을 잘 생각을 해버리면 얘의 기울기가 지금 1이거든요. 얘랑 지금 현재 만나는 점들 저기 조져지고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평균값 정리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평균값 정리.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라 불리는 것들은 뭐 간단하게 이제 b 빼기 a분의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위에서 다 썼기 때문에 빼놓고 생각을 해버리면 fb 빼기 fa가 f'C인 C가 뭐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알고 있으니까 크게 설명을 하지 않고 문제 풀면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좀 3, 4등급 아래 학생들한테는 꼭 평균값 정리에 대한 개념들을 거의 이제 가장 약한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회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요것 때문에 이제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뭐 요 개념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풀려면 얘를 변화시키거나 또 얘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놈을 변화시킬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처음에 얘를 변화시키려 하다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얘를 변화시키니까 좀 약간은 좀 잘 걸렸다 생각이 들 정도 좀 정리해서 요즘 요 적분을 좀 해야 되는데, 요 적분할 때 이제 좀 요 개념을 좀 알아야지 좀 적분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이거죠. G 프라임 X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역함수 미분법이죠. 어떻게 표현될까요? 김영 선생님. 식이 어떻게 되죠? D 프라임 X는 F 프라임 Y, GX분의 1이겠죠? 요 개념을 하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요 해석을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니까 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분 누르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프 그리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3분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3분 내에 담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 개념 3분을 잡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를 먼저 그리기 위해서 X축, Y축 그리고요. 그 다음에 2, 4, 6, 8, 10, 2, 4, 6, 8, 10 잡고요. 그래서 쭉 Y넥스를 그리겠습니다. 먼저. 자, Y넥스 그리고, 자, 이제 FX를 그릴 건데, 지금 현재 0, 2, 4, 5, 6, 8, 10에서 만나기 때문에 0, 그리고 2, 4, 5, 6, 8, 10에서 요 그래프랑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쭉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증가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F1이 지금 현재 뭐라고 했냐면 F1이 0보다 크다고 돼 있죠? 그러면 1일 때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겠죠? 그럼 그래프가 부드럽게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끝에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가 문제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보면 F'X가 1인 게 6개의 실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평균값 정리죠. 그거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지금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일 때 그것과 같은 게 여기 하나 같고 여기 2개 같고 셋, 넷, 다섯, 6개 다 채웠죠. 그럼 이 뒤쪽에서는 이런 게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끝날 겁니다. 그래프가 이제 기본적인 개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F'X가 1인 형태까지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5부터 x까지 G' T dt, T분의 1 dt, 이게 크거나 같다. 인테그랄 5부터 x까지 F' T의 제곱 dt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 놈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변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최대한 이용해 먹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G' T분의 1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방면을 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좀 T를 이렇게 바꾸는 게 쉽더라고요. FK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T를 FK라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인테그랄 5부터 x까지 G' FK 그리고 분의 1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치워나가겠습니다. 그러면 DT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미분하면 DT는 F'K DK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범위가 바뀌면서 FK가 되고요. 바꿨고요. T를 바꿨고 DT 대신에 곱하기 F'K DK를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2등급 학생들 같은 게 헷갈리지 않는데 밑에 등급 학생들 같은 게 범위를 바꾸는 걸 까먹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5부터 x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t가 5일 때 그럼 fk가 5가 되는 k의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fk가 5가 되는 거예요. 여기 5죠. 5가 되는 k의 값은 똑같이 5죠. 그래서 여기가 5 그대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fk가 x가 되는 k를 찾아야겠죠. 이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역함수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k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f 역함수 x다. 이렇게 바꾸면 f 역함수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다시 말해서 요것들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요 형태 때문에 그죠? 이걸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얘가 F'K가 됩니다.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인테그랄 5부터 F 역함수 X까지 여기가 F'K의 제곱
dk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쪽에 크거 나왔다. 인테그랄 5부터 x까지 f 프라임 x의 t의 제곱 dt고요. 여기서 변수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정적분 변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t로 바꿔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t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 놈을 해석해야 돼요. 그죠? 요 놈을 해석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f 프라임 x라는 게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f 프라임 x라는 그래프 자체가 0보다 큰 양수 그래프입니다. 양수 그래프일 때 요걸 한번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a부터 b까지 fx dx랑 a부터 c까지 fx dx인데 얘가 더 크다. 크어났다. 그때 뭐라 됐냐면 fx가 0보다 큽니다. 크어났습니다. 김 선생님, 이 부등식을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0보다 큰 그래프를 접근했을 때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럼 b랑 c의 범위를 알 수 있을까요? 어느 게 더 클까요? b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b가 더 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 개념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f 역함수 x가 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요걸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으면 되는데 이제 찾는 건 이제 굉장히 쉽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2등급 학생 같은 경우는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 점들 다 되겠죠? 이 점 다 되기 때문에 뭐가 되냐? 0, 2, 4, 5, 6, 8, 10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되는 값을 더 찾아보면 정수기 때문에 1, 3, 7, 9. 이 중에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는다. 1379. 자, 1379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일 때 F1이 여기죠? 맞죠? F1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여기 F1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 역함수를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역함수를 그려보면 F 역함수를 우리가 파란색으로 그리게 되면 이 파란색으로 그리게 되면 이걸 y는 x 대칭되게 그림을 그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서 되겠죠? 그럼 1에서 보면 1에서 x는 1에서 f 역함수 x는 여기고 x는 여기죠. 그러면 어느 게 더 큽니까? x가 더 크니까 여기 빼야 됩니다. 그리고 3에서 보면 f 역함수 x는 여기고 x는 여기죠. 그러면 되죠? 3 됩니다. 3 추가. 그 다음에 7을 보면 f 역함수 x는 여기고 x는 여기죠.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9를 보면 f 역함수 x는 여기고 x는 여기죠. 되죠? 그래서 9까지 추가를 해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